안녕하세요. 닥터 Y입니다. 2020년 12월 말입니다. 저는 매년 이맘때 그 다음 해에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데요. 특별히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참 힘들고 특별한 한 해였잖아요. 또 저에게는 2020년이 30대의 마지막 해였고 또 내년이면 40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인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의 지난 삶을 조금 돌아보고 내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한 10살 이전에는 그냥 마냥 놀기만 했고 10대에는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되게 강박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또 20대에는 의대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고 수련을 받고 하는 그 과정들이 루틴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묻어서 10년을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.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받고 하면서. 그리고 30대에는 첫 해에 안식년을 가지면서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고 그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고 승진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로 굉장히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. 돌아보면 10년 전 이맘때 30을 맞이하던 그 시절에는 많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뭔가 30대가 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컸었는데요. 40을 맞이하는 지금은 안정감도 많이 느껴지고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약간 기대되는 마음?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. 여유도 좀 생기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돌아보면 후회되는 순간, 안타까운 선택 이런 것들이 남기는 하지만 역사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그때 그랬더라면, 그때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가정문들이 참 무의미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런 후회,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에 매이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뭔가,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뭔가 이런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.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40을 맞이하면서 숨을 고르고 방향성을 바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. 30대까지는 뭔가 잘 해내야겠다. 그리고 성과와 저 개인적인 탁월함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의욕이 굉장히 넘쳤다면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감사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 온 것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그걸 저도 즐기고 누리고 주변에도 나누고 이럴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한 2년 전에 김형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읽으면서 인생을 살아보니 남는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사랑이 가득한 수고, 사랑을 가지고 했던 고생 이런 것들이 참된 의미로 남더라라는 그 노 교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저도 많이 공감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었는데요. 그런 부분들을 저의 일터, 가정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적용해서 시간을 좀 선용하는 40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. 또 쉽지는 않겠지만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정답 그런 것들을 채워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인간 인생의 가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그것들을 찾아가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저는 저의 정체성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게 보는데요. 첫 번째는 일터에서 조직원으로서 또 리더로서의 저의 모습, 두 번째는 가정에서 일하는 엄마, 아내로서의 저의 정체성, 세 번째는 나 자신,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성장 과정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.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작년에 어떤 계획들을 세웠나 한번 좀 돌아보려고 해요. 작년 저의 계획은 아이랑 더 많이 놀기, 두 번째 영어 공부, 세 번째 운동하기
네 번째, 신앙적으로 예배 잘 지키기. 다섯 번째,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기였는데, 이걸 좀 평가를 해보면 아이랑 더 놀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, 또 한편으로는 저는 처음으로 일하면서 해외 출장이 없었던 한 해였고, 또 재택근무가 가능했고, 아이도 기관에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가정 보육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지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. 덕분에 아이랑 친밀감도 더 생긴 것 같고, 두 번째 영어 공부는 이것도 절대적인 시간으로는 최근 10년 중에 제일 열심히 영어 공부도 했던 것 같아요. 세 번째 운동은 코로나 때문에 중간중간 많이 쉬기는 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제가 본격적으로 필라테스 강습을 받기 시작했고, 또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서 활동량에 대해서 저도 계속 신경을 쓰고 체크를 하고, 그러면서 운동도 다른 해보다는 지켰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예배는 거의 한 번도 교회를 못 갔기 때문에 아주 잘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은 가상했다 정도.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 평생의 계획일 것 같은데 갈 길이 멀지만 내년에 조금 더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2021년 저의 목표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조금 더 구체화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. 첫 번째는 아이랑 퀄리티 시간을 하루에 1시간이라도 꼭 갖기. 그리고 미취학 아동인데 요즘 뭐 영어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고 요러는 시기인데, 그런 학습에 대한 엄마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가치관, 뭐 바른 생활 습관 이런 것들에 제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아이를 가르치려고 노력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. 두 번째, 영어는 요즘만큼만 하되 조금 보캐뷸러리를 암기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세 번째,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액션 플랜으로 남편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리액션을 잘해주자 이런 액션 플랜을 하나 세웠고요. 네 번째, 일터에서는 좀 더 여유 있고 주변을 돌아보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액션 플랜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의 바른 생활 습관, 규칙적인 수면, 운동, 신앙생활, 규칙적인 독서 이런 루틴을 좀 잘 세워서 지켜나갈 예정입니다. 뭐 이거를 다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세우고 마음을 다잡는다는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되게 유익한 것 같아서 저는 계속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 어떤 것들 계획하고 계세요? 팁 나눠주시면 저도 좀 배우고 저의 삶에 반영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2021년에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.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 2021년은 그 어떤 해보다도, 지난 그 어떤 해보다도 더 행복하고 특별한 한 해가 되실 거예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